네,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세금 신고집이 5가지, 이전에 얘기했던 세금 신고집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미혼이냐, 기혼이냐, 뭐 같이 파일링을 하느냐, 따로 파일링을 하느냐, 세대주냐, 뭐 과부냐, 아니면 싱글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 개인 소득세를 계산하는 이 공식 중에서 이 스탠다드 디덕션, 스탠다드 디덕션 여기 있죠? 스탠다드 디덕션 하고 그다음에 이 텍스 레이트를 텍스 레이트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메리드 조인트인데요. 메리드 조인트는 이제 남편과 와이프가 합산 신고하는 거죠.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marriage separate이라고 합니다. 그걸 marriage separate. 자, 이렇게 되면 뭐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죠.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그래서 남편만 일을 해도 와이프는 일 안 해도 합산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세율 기준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이 메리드 조인트거든요. 가장 낮은 세율이.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unmarried qualifying widow가 있습니다. qualifying widow. 남편이 죽거나 와이프가 죽은 경우, 그죠? 아이는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아이 없이 한쪽이 사망한 게 아니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unmarried head of household, head of 가장이죠. 가장 household.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대주, 그죠? household. 이건 이제 누구 하나가 죽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대주야. 그 말은 뭐 내가 누군가 나한테 누군가의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부모나 친척을 부양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부모는 같이 안 살아도 부양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싹 다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unmarried head of household 이 두 개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3번하고 4번은 자 3번은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 아이가 있다. 4번은 3번은 그냥 쉽게 말해 과부나 호랍이다. 4번은 뭐 내가 뭐 와이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부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예.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 싱글이죠.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해도 3번이나 4번이 아니면 다 싱글이에요, 그냥.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5가지 이제 세금 그 신고 지위가 5가지가 있는데 이제 메리드 조인트는 이제 요거에 좀 얘기를 좀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메리드 조인트는 사실 우리가 기말에 세금을 신고하는 그 시점에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면 됩니다. 결혼한 상태에 있으면 되고,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경우에 애매하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그 해에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조인트 리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이혼이 아니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조인트 리턴 할 수 있어요. 그 해의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1년도 말에 내가 결혼을 한 내가 와이프랑 같이 안 살고 있어도 X 1년 말에 결혼을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인트 리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프가 X 1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연도에 재혼 안 했어요.
그러면 여전히 조인트 리턴으로 세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세율로.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는 내가 X1년도 말에 결혼한 상태였는데 와이프가 X2년도에 뭐 돌아가셨다. X1년도 리턴을 하기 전에 4월 15일까지 하면 되죠? 보통 4월 15일 전에 전년도에 대해서 4월 15일까지 다음에 4월 15일까지 하면 되는데 만약에 2월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X1년도에 대한 세금을 파일링을 할 때 조인트 리턴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4월 15일 전이니까 사망한 시점이 다음 해 4월 15일 전이니까. 그리고 이 메리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어카운팅 피리어드가 같아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 어카운팅 피리어드가 같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 한 명은 캘린더 이어 쓰고 한 명은 피스컬 이어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둘 다 캘린더 이어를 쓰거나 둘 다 피스컬 이어를 쓰거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직장인이고 내가 스키장을 운영을 해. 남편이 스키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스키장은 보통 피스컬 이어가 어떻게 돼요? 피스컬 이어 별도 정해놓고 피스컬 이어로 하죠. 예를 들어서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7월부터 내후년 7월까지 이렇게 1년이 딱딱 캘린더로 끌는 게 아니고 연의 중기부터 다음 연도 중기까지 딱 이렇게 6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직장인인데 와이프는 캘린더 이어로 1년치 세금 신고를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나는 6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치 피스컬 이어를 쓰고 이렇게 하면 조인트 리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뭐 나는 스키 사업을 하면서 캐시 베이시스를 쓴다. 네. 나는 스키 사업을 하면서 캐시 베이시스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그쵸. 저걸 해야 되죠. 어크롤 베이시스 쓴다. 근데 와이프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캐시 베이시스로 그냥 한다.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상관없어요. 조인트 리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리드 조인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이제 미국은 외국인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미국 사람인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다. 근데 와이프가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으로 나가 있다. 한국에 가 있다. 뭐 한 9개월은 한국 가 있고 3개월은 올해 나랑 같이 있었다. 그럼 그 해에 세금 고고 때 조인트 리턴으로 되느냐? 예, 조인트로 파일링 할 수 있느냐? 됩니다. 어떤 경우에만? 서류에 어느 시점부터 나는 미국인으로서의 세금 신고상 미국인으로 고려됐으면 한다라는 그 서류에 세금 보고 서류에다가 둘 다 이 날짜부터 미국인으로서의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날짜를 지정해서 사인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인트인지 세퍼레이션인지 요 둘 중에 어느 건지는 매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돼요. 남편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하고 뭐 와이프는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면 하나로 그냥 다 몰빵해 하나로 다 선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 영상 안 보신 분은 제가 이제 그로스 인컴에서 어버브 더 라인 디덕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에 대한 디덕션 빼고 AGI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에서 또 디덕션이 어떻게 되냐?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나 스탠다드 디덕션 둘 중에 디덕션 규모가 큰 거를 감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이 둘 중에 선택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공제했으면 조인트 리턴을 할 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와이프도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같이 디덕션 항목을 같이 빼줘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따로 할 수 없다. 메리드 조인트로 파일링 할 땐 경우는 따로따로 할 수 없습니다. 메리드 세퍼레이트로 하면 따로따로 할 수 있겠죠. 예, 여기 메리드 세퍼레이트라는 세금 파일링 지위로 한다면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죠. 그걸 한쪽은 뭐 스탠다드로 하든 한쪽은 조인트로 하든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으로 하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married separate은 뭐 조인트 얘기하면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unmarried qualified widow. 예. 이 사람은 이제 surviving spouse라고도 하던데 살아남은 스파우스, 과부나 혼합이. 자, 이런 경우는 사망한 해에는 조인트 리턴으로 조인트 리턴으로 만약에 돼 있고 사망한 다음 해,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년간이 사망한 그 다음 2년간은 서바이빙 스파우스로 파일링을 할 수 있죠. 해야 됩니다. 사망한 해는 조인트 리턴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년간은 surviving spouse로 파일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사망한 해에 만약에 married separate로 파일링을 했다. 그러면 surviving spouse로 파일링을 못합니다. 예, 그 다음 해 사망한 해에 조인트 리턴으로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 qualifying widow로 그 다음 해하고 그 다음 해에 파일링을 할 수 있다. 예,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unmarried qualifying widow 요거 eligibility 룰이 있습니다. 적격 판단 기준 정도라고 해주죠. 자, 그럼 어떤 기준이 또 어떤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만 요걸로 분류가 되느냐? 첫 번째, 학교나 기숙사를 제외한 학교 기숙사를 통해서 다른 주로 자식이 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예, 같이 살아야 돼요.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요 세금 지위가 되려면. 그래서 학교 기숙사가 다른 주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 1년을 같이 안 있었다고 해도. 그래서 1년을 같이 산다. 그리고, 그 세금 X 1년도에 대해서 내가 surviving spouse로 qualifying widow나 surviving spouse 같은 얘기입니다. 그 해점에 재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해. 예. 와이프가 1월에 2월에 사망했는데 10월에 재혼했다. 그러면 그 해에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2년간은 qualifying widow로서 세금 신고 지위가 가질 수 없다. 예. 자, 또 하나는 좀 적을까요? 적으면서 할까요? 그래서 1년을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당해년에 재혼하면 안 되고요. 3번은 그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죽었어. 내가 세대주가 됐어. 그러면 네 가정을 그 보유하는 가정을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50% 가정에 꾸려 나가는 비용의 총 50% 이상을 내가 페이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0% 이상 페이. 그 다음에 4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인트 리턴.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그 시점에는 조인트 리턴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됐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50% 이상 페이가 했어야 된다 그러는 하는데 이 50%가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 거죠? 어떤 항목의 50%를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50%
포함 50% 50%OX로 할게요. 50% OX.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은 제가 쓰지는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 렌트가 이쪽입니다. 렌트.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음식비. 그 다음에 모기지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세.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같은 유틸리티 차지. 그 다음에 뭔가 집에 대해서 뭔가 수선을 하거나, 예? 그죠? 그런 수선하거나, 뭐, 고친 비용들, 예, 그런 것들의 50%를 내가 돈을 냈어야지만, unmarried qualifying widow의 세금 신고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50%에 이것도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건 뭐냐? 이쪽이죠. 옷, 교육,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 보험료 내준 거, 렌털 밸류 홈, 그죠? 뭐 내가 렌트 이거 뭐 페어 밸류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재 시가가 얼마인데 그거의 절반은 내가 다 이미 갚았으니 그 50%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렌털 밸류 오브 홈은 우리 서포트 테스트에도 포함이 안 됐었죠. 서포트 테스트 기억 안 나요? 서포트 테스트 지난 여기 보시면은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할 때 이 서포트 테스트가 있었죠. 이 인디펜던트 테스트는 뭐 할 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퀄러파잉 위도하고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할 때 인디펜던트 이 사람은 인디펜던트 한 그러니까 부양 가족 이 사람은 부양 가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테스트 네 가지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 중에 이 서포트 테스트라는 거 얘기했었죠. 자세히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전 영상 보시고요. 이 서포트 테스트에서도 여기 익스클루드에 저기 있었어요. 렌털 밸류 오브 홈이 똑같이. 예, 근데 그러면 뭐 통일되니까 똑같으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 똑같은 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게 그 얘기는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제 5번, 4번. 4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3번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세대주, 가장. 어떨 때 세대주냐, 가장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조건이 1번. 전년도에 일단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결혼 안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바이빙 스파즈와 동일합니다. 어떤 게 동일하냐면 내가 그 가게를 이끄는 거에 절반 이상을 돈을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qualifying person이 1년이 아니고 이번에는 6개월을 나랑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surviving spouse 아까 qualifying widow 할 때는 1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6개월 이상만 같이 살면 됩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나 친척도 다 qualifying person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자식은 자녀는 디펜던트 테스트 5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통과할 필요 없으나 나이는 19살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이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안 살더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자식은 디펜더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냥 나이가 19살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의 풀타임 스튜던트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싱글은 뭐 얘기할 필요 없겠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